음, 네, 다양한 사람들이 45분 됐네요. 네, 예, 그러면 시작할까요? 두 번째 네, 발표는, 나가리 주민으로서 이주 대책 위에 계시는 황분희 선생님께서 주민의 삶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네, 선생님 네, 발표해 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이주를 요구하면서 그 월성원전 앞에서 지금 7년째, 해sul 7년째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.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얘기하면서 그곳에 주민들과 같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그 원자력 핵발전소가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. 네, 제가 거기에서 30몇 년을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그냥 깨끗하고 뭐 좋은 에너지, 깨끗한 에너지를 하고 또 값싼 전기 생산하고 좋은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좋은 정말 전기를 만드는 공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. 한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. 그렇게 살다가 이제 후쿠시마를 받고 지진을 겪었고 하면서 우리도 뭔가가 이 핵발전소에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속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. 그때부터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말 발전소에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 이제 그 없다 핵발전소에서는 늘 뭔 말이냐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늘 그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깨끗하고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우리가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뭐를 우리가 정말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지를 사람이 사는데 정말 피해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 전문가들한테 이런 많은 조언도 받고 해서 첫째 많은 방사능도 물론 원자로부터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검사하기가 쉬운 삼중수소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때 삼중수소가 정말 이 몸속에 피폭이 돼 있는지 나오는지 주민들한테는 정말 안전한 건지를 했을 때 그때 주민들이 몇 차례를 했습니다. 지금 저기 선생님, 예.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말씀하실래요? 떼고 네, 네. 조금만 떼시죠. 이렇게 됐습니까? 조금만 더 떼보세요. 네, 말씀해 보세요. 네, 자꾸 됐습니까? 파열음이 많이 나와가지고요. 그래. 뭐 왜 그러지? 내가 말하는 게 틀리나? 아니, 한번, 아니. 어, 네, 그러면 말씀하세요.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? 네, 네, 될 것 같아요. 네? 네. 네. 그래서 주민들의 내부 피폭에 그 삼중수소를 검사를 했습니다. 어, 검사를 했을 때 뭐 몇 번을 했지만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40명의 주민들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때 만 4세 아이와 한 80이 다된 노인들까지 포함돼서 한 4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.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때 그 결과에 너무 놀랐죠.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핵발전소가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방사능에 피폭이 돼 있었던 거예요. 주민들이. 40명이 100%가 다 주민들이 피폭이 됐어요. 그래서 거기에는 놀랍게도 만 4살 아이의 몸속에는 그 아버지보다가 더 피폭이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.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게 살고 있습니다.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냥 핵발전소 옆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
왜 거기 사느냐? 그렇게 위험하면 나가면 되지.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러나 저희들은 나갈 수도 없습니다. 이 후쿠시마를 겪고 지진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전국에 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. 그러면 그 위험한 곳에 과연 누가 거기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? 그러니까 재산이 팔리질 않습니다. 저도 제 손자가 그 만 4살의 아이가 제 손자입니다. 그래서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. 자, 나가고 싶어서 울산, 경주 또 지역에 집을 다 내놔봤습니다. 접수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.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디다. 중개사, 공인중개사 있어요. 복도방에서 말하자면.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손이 그걸 항의를 했습니다.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몸속에 피폭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주를 시켜달라. 도저히 살 수 없다. 그러나 그 사람들을 7년을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말로 우리는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그분들의 말은 기준치가 있다는 겁니다. 원자력을 가동하면서 기준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 몸속에 내부 방사능이 기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치에 미달이다 이거죠. 거기에 그러니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. 내보내달라. 그래 우리가 그 한 손이 되고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30년을 살았으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방사능이 비폭이 되고 피해를 봤다.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재산을 팔 수가 없어 나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재산을 사달라는 얘기예요. 그럼 사면 누구 재산이 됩니까? 한 손 재산이 또 되잖아요. 우리는 그렇게 간곡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나 그것마저도 한 손은 이주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럼 저희들 보고 뭐라면 국회 가서 법을 만들어 오래요. 이주시켜줄 법을.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? 국민들, 정말 이 법이 국회의원이 우리가 어떻게 일반 시민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 옵니까?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그래. 한번 움직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국회 산업부를 건 일주일을 서울에서 투어를 했습니다. 이주법 만들어서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. 하고 했지만 아무도 이국하고 우리의 얘기에 귀 기울여서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없었습니다. 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핵발전소 옆에서 뭐를 해줬기에 거기서 그렇게 전 국민이 싼 전기를 쓰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되는지. 아니 서울에 만약에 서울이 우리와 같은 것을 겪고 있다면 서울 시민들이 그 돈 많은 분들 잘 사는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권력 있고 돈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셨겠죠.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몇 년 전에 노원구 아스팔트 얘기가 항상 머리에 있습니다. 노원구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나온다고 그 다 걷어내서 경주로 가져왔잖아요. 그러면 서울 시민은 아스팔트의 방사능도 싫다고 걷어내서 경주로 보내는데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해서 내 가족이 내 몸에
병이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고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?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했어? 누가 해결?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.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한 손에 넘깁니다. 한 손은 한 손대로 산자부에 넘겨요. 정부는 또 내몰라를 하고 있습니다. 지역에는 그냥 지자체는 그 한 손에서 나는 지원금이나 어떻게 받아서 써볼까 싶어서 거기만 혈안이 돼 있지 이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.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. 자,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정말 이거는 나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거기에 살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. 물론 뭐 일본 후쿠시마의 사고에서도 뭐 핵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나 우리나라나 핵 정책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일본도요.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좀 이곳을 벗어나도록 누가 책임집니까? 정말 이 전체 전기를 쓰는 국민들이라도 좀 같이 책임 공감하고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. 전기는 누가 많이 씁니까?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쓰죠. 그러나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골에 얼마 되지도 않은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. 그리고 중수로 이 위험한 게 EAB 지역이 제한구역이 914m입니다. 더 또 웃기는 건 뭐냐면 914m 선을 그어놓고는 914m 안은 안전하다는 겁니다. 위험하다는 겁니다. 핵발전소에서 914m까지는 위험해서 사람이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있던 사람이 살던 사람도 다 바깥으로 이주를 시켰어요. 딴 곳으로. 그러나 914m 바깥은 안전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? 한 발을 디디면 914m 오른발은 안전하고 왼발은 위험한 겁니다. 정말 이런 곳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. 저도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 달 전 저희 남편도 한 달 만에 살이 10kg가 빠집니다.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을 때 갑상선 항진증이라 해서 갑상선으로 해서 몸이 지금 살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핵발전소 주위에는 이 갑상선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얘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쪽은. 그리고 늘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능도 있는데 뭐 방사능 그 기준치 미달 갖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느냐. 괜찮다. 이러거든요. 자연에도 방사능이 삼중수소 방사능이 나온다 이거예요. 물론 듣기는 들었어요. 공기 높이 비행기를 타면 뭐 삼중수소가 조금 뭐 나온다 이런 했는데 자연 방사능과 핵발전소 나는 방사능은 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.
저는 우리 아이들의 손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를 지은 기분입니다. 왜 내가 이곳에서 이 위험한 곳을 이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손자를 여기서 키워야 되는지. 그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그 말에 속아서 거기에서 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내 손자를 깨끗한 먹거리를 먹여가면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나는 내 손자를 키우겠다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. 애들 줄 수 있는 과일나무도 심고 정말 내가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농약 치지 않고 깨끗하게 해서 애들을 거기서 살려고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. 그러나 어느 한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해야만 이런 세상을 안 물려주고 그러나 내 작은 하나의 이 힘이나마 정말 싸워보자는 바로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저는 전문적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. 원자력이 어떻게 하면 전문 용어를 쓰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합니다. 그러나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핵발전소 없어야 됩니다. 지금은 2, 3, 4억이라도 멈춰줘야 됩니다. 거기에서 방사능이 엄청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번 국감 때 보니까 국민의 안정성은 가지도 않고 경제성을 그렇게 다뤘대요.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봅니다. 네. 그래도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곁에서 지켜봐주고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힘내서 정말 끝까지 한번 내가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이 목소리로 말을 했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도움을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